자,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뭘 배웠지?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을 배웠잖아. 이번에는 차수를 하나 높여서 2차 부등식. 그런데 요 2차 부등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요 1번과 같이 뭘 이용하겠다? 요 2차 함수를 이용할 건데 요 2차 함수와 우리가 지금 풀게 되는 2차 부등식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알아본 다음에 실제로 2차 부등식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됐죠? 자, 그리고 푼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요 2차 부등식을 어떻게 만들 건지까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 우리가 지난번에 방정식 문제를 풀 때에도 수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잠깐 말을 했었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가를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면서 해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됐죠? 조금 어렵다는 것만 알고 있고서 자, 마음가짐을 한번 다 잡아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과 누구와의 관계? 이렇게 미안합니다.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건데 우리는 2차 부등식과 누구와의 관계?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먼저 알아볼 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얼마큼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자, 먼저 2차 부등식의 의미. 몇 차 부등식이요? 자, 우리는 요 2차 부등식의 의미가 뭐 어렵지는 않다. 2차식으로 주어진 녀석.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서 2차식 뭐 2배 x에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진 식이 이렇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부등식 꼴로 무슨 꼴로 이런 꼴로 주어진 부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2차 부등식. 부등식 중에서 어떤 문자에 대한 2차식 꼴로 주어진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을 말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건데 우리는 지금부터 요 2차 부등식의 해를 무엇을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겠다는 거야. 뭐를 이용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겠다고.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긴장을 해봐.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주어진 2차 부등식이 누구보다 크대?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은 요 2차 부등식을 두 개로 쪼개. 몇 개로? 두 개. 어떻게 쪼갤 거냐면은 이렇게 요 왼쪽을 이렇게 y라고 놓고 뭐라고 놓고 요 오른쪽 부분도 뭐라고 놓고 이렇게 y라고 놓고 가능할까요? 자, 왼쪽을 y라고 놨으니까 이제는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몇 차 함수? 요 2차 함수. 가능하죠? 자, 오른쪽을 y라고 놨으니까 오른쪽은 뭐가 나와? 이렇게 y는 0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냐. 오른쪽에 뭐가 나왔다고? 이 녀석이랑 y는 0. 자, 그런데 왼쪽이 더 크다면서 그 왼쪽이 더 큰 거니까 왼쪽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누구보다 크다? 이 녀석이 y가 0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누구보다 큰 쪽? y가 0보다 큰 누구의 값의 범위? 이렇게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그런데 1번보다는 여러분이 두 번째 방법을 해석을 잘 해야 돼.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나왔냐면은 y는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 녀석과 뭐랑 비교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요 y는 0이 나왔으니까 얘 무슨 축이다? 얘는 x축. 무슨 축? 얘가 x축.
그렇죠. y는 0이 나왔으니까 무슨 축? x축. 무슨 축? 이렇게 x축. 얘보다 어느 쪽? 왼쪽이 오른쪽 거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x축 위쪽. 어느 쪽? 요 x축 위에 주어져 있는 요 위쪽에 있는 부분에 누구의 값의 범위다?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2차 부등식의 의미가 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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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y가 아니죠. x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플러스 얼마 이렇게 3. 얘가 이렇게 0보다 크대. 이 녀석을 요 2차 부등식을 풀 때 1단계 주어진 녀석을 두 개로 쪼개라. 하나는 y가 x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플러스 3이라고 쓰고 오른쪽은 뭐라고 놔라? y는 0 이렇게 놔라. y는 0이요? 아니 x축. 그런데 왼쪽에 주어진 녀석이 오른쪽에 주어진 x축보다 뭐하다고 나왔다고 이렇게 크다라고 나왔잖아. 인정? 자, 그럼 이 얘기는 x축을 예쁘게 그리고 온다. x축. 이차함수 그림을 그려. 어디로 볼록?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요 왼쪽이 이렇게 1이 나올 테고 오른쪽은 얼마 나온다? 이렇게 3이 나올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진짜. 자, 그런 다음에 두 녀석의 비교. 여기가 부등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누구? y는 0이 나왔다는 얘기는 y는 0, 얘 무슨 축이라고? y는 0이 나왔으니까 얘는 x축이다. 즉 왼쪽에 주어진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부분 어디? x축 위에 있는 부분 어디? x축 위에 있는 부분 여기 요 부분 어느 부분? 요 굵은 파란색 부분이 주어진 그래프의 y값이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되겠지. 이 굵은 파란색 부분을 나타내는 누구의 값? x의 값의 범위. 누구의 값? x의 값의 범위니까 여기 요 굵은 빨간색 어디? 요 굵은 빨간색 부분이 요 굵은 파란색 부분에 x의 값의 범위를 나타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부등식 문제를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x의 값의 범위를 찾자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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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요 2차 부등식 누구보다 이렇게 0보다 작은 녀석의 해를 구하라면서 얘도 마찬가지다. 1단계 먼저 주어진 식을 두 개로 쪼개라. 하나는 y가 얼마? y가 이렇게 a, x의 제곱 가능하죠? bx 더하기 얼마? 이렇게 c라고 놓고 또 하나는 누구? y는 이렇게 0이라고 놔라. 자, 우리는 요 y는 0의 또 다른 의미가 무슨 축이다? 이렇게 x축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왼쪽 거가 x축보다 작다면서 뭐라고요? 왼쪽에 주어진 그래프가 x축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 어느 부분? 아래쪽. 어디 부분? 아래쪽. 어디 부분? 아래쪽.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y가 이렇게 나왔대. 얘가 미친 거 아니야? y가 왜 나와? 2차 부등식의 모양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이렇게 4x 마이너스 3이 이번에는 0보다 이렇게 작다라고 나왔대. 자, 요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몇 개로 쪼개겠다고? 두 개를 쪼갠다. 하나는 이렇게 y는 얼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 또 하나는 y는 얼마? 이렇게 0. 우리는 y는 0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얘가? x축. 가능하죠? 자, 여기서 예쁘게 그래프를 그려. x축을 하나 잡아주시고. 자, 요 빨간색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이라고? 얘가 위로 볼록.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쭉 그래 이렇게 위로 볼록.
자, 그리고 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값이 이쪽이 1이 나왔고 이쪽이 얼마? 3인 것도 보이겠지? 자, 이번에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다면서 뭐라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거니까 요 파란색 그래프 중에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어디다? 요 굵은 파란색 어디? 요 굵은 파란색을 나타내는 x의 값의 범위가 어디요? 요 x의 값의 범위가 여기 어디? 그리고 여기가 요 굵은 빨간색 범위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해가 될까? 이쪽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쪽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이 2차 부등식 문제가 조금 쉽게 풀려요. 물론 몇몇 친구들은 부등호의 방향에 따른 답을 외워버리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조금 긴가민가 하니까 한 번만 더 볼게. 자 밑에 봤더니 2차 부등식의 풀이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다 2차 부등식의 풀이 fit 누구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2차 함수랑 누구랑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이렇게 그리고 무슨 축? 이렇게 x축 요 두 개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쭉 읽어볼 테니까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자,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요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 이렇게 놓고 판별식, 뭔 별식? 판별식도 써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걸 봤더니 판별식이 누구보다 크대?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몇 군데에서 만나? 서로 다른 이렇게 두 군데에서 그래프가 만나겠지. 여기까지 인정? 자, 판별식이 0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이 판별식의 값이 0이 나오게 되면은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뭐한다?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판별식의 부호가 뭐가 나왔다? 이렇게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뭐한다? 안 만난다. 가능할까요? 리얼리? 진짜?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요 2차 부등식이 누구보다 크대? 얘가 이렇게 0보다 크다면서 뭐라고? 0보다 크다면서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느 쪽? 위쪽 뭐라고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거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느 쪽? 큰 쪽. 어느 쪽? 큰 쪽. 그럼 큰 쪽이면은 여기 말하는 거 아닐까? 여기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또 어느 부분, 여기 요 부분 말이에요, 요 부분. 그럼 요 파란색을 나타내는 x의 값의 범위가 한 번은 x가 누구보다? x가 이렇게 알파보다 작거나 가능할까요? 혹은 x가 누구보다? 이렇게 베타보다 큰 쪽. 이렇게 답을 쓰라는 거지. 인정?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두 번째 그림도 요 부등식이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거 여기 어디? 여기 그럼 선생님 요 파란색 그래프는 모두가 다 x축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제외. 어딜 제외시킬 거냐면 이렇게 x가 뭐가 아닌 x가 이렇게 알파가 아닌 이렇게 모든 실수 가능할까요? 진짜 왜? x가 알파에서는 y 값이 0이 나왔으니까 걔는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나왔을까?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0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이 부분 요 파란색이 다 지금 누구보다 큰 쪽이야? x축 위에 있잖아. 맞아?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녀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는 이런 식으로 뭐다 이렇게 모든 뭐 이렇게 실수 가능할까요? 리얼리? 진짜로? 예.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차이점이 요 등호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보도록 하고 자, 세 번째 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누구보다 0보다 작다면서 그러면은 2차 요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느 축 x축 아래쪽 부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어디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어디 x축 아래쪽 부분. 그럼 첫 번째 그래프는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 검은색 요거 요 부분 요 부분. 요 검은색 부분이 x축 아래쪽 부분에 있는 거니까 얘를 나타내는 x의 값의 범위가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x가 이렇게 어디부터 알파부터 얼마까지 나온다? 이렇게 베타까지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오케이. 자, 또 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은 역시 두 번째 그림에서도 주어진 그래프가 x축 아래쪽 부분에 있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얘는 x축 아래쪽 부분에 있는 그래프가 없지. 따라서 얘는 뭐다?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그래프가 x축 아래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x축 아래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가 뭐한다? 해가 이렇게 없다.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인정. 자, 그럼 그 밑에 걸 볼까요? 그 밑에 거는 뭐만 차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등호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어떤 거? 그렇죠. x축과 만나는 점도 포함을 시켜라. 왜? x축은 y값이 0이니까. 그럼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주어진 녀석의 해는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이렇게 알파부터 얼마까지 베타까지라고 쓰고 여기다 뭘 붙여라? 등호. 뭘 붙여라? 등호. 이렇게만 붙여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그림은 주어진 저 그래프 중에서 x축 아래쪽과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까요? 딱 하나가 있죠. 뭐가 있다고? 여기 하나. x가 알파에서 y값이 0이 나왔으니까 이 녀석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x가 얼마? 딱 알파에서만 딱 0이 만들어지겠지. 인정. 예, 그렇습니다. 믿어도 돼? 진짜? 오케이. 자, 그럼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역시 주어진 그래프가 x축과 만나거나 x축 아래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없는 거니까 역시 뭐라고 쓰면 된다. 이렇게 해가 뭐한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군요. 역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빈칸 채우기를 시험을 볼 겁니다. 2차 부등식 문제를 억지로 외워서 푼다고 그러면은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무슨 짓이라고? 바보짓. 자, 그럼 왼쪽으로 넘어가서 왼쪽.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을 만들라고 나왔네. 아마 느낌상으로 해가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부등식을 만들라고 나온 거 봤더니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x의 범위가 이렇게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주어져 있고 x의 제곱의 개수가 얼마짜리인 거? 잠깐만요. x의 제곱의 개수가 1짜리인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라고 나와 있네. 자, 해가 지금 뭐가 나왔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왔으니까 얘를 대충 x축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 x축 잡아봐봐.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 나왔으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테고 아마 여기가 요 왼쪽에 알파 오른쪽에 뭐 나왔습니까? 베타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의 범위가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온 거 보니까 어느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바로 이 부분이지. 이 굵은 파란색 부분은 어떤데? y값이 뭐라고요? 주어진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자,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라. 뭐라고 쓰자?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라. 근데 요 파란, 즉 굵은 파란색 부분은 어떻게 요 x축보다 어느 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 아니냐고요. 인정? 리얼리? 이해가 될까?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해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누구보다 크다고 베타보다 크다면서요. 그리고 x의 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래. 자, 우리는 먼저 2차 부등식을 만들기 전에 2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 최고창의 계수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디로 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로. 자, 요 왼쪽 x축과의 교점이 알파가 나왔고 오른쪽 뭐가 나왔다? 베타가 나왔는데 해가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이니까 어느 쪽? 요 왼쪽 부분.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큰 쪽이니까 요 오른쪽 부분이 돼버리겠지. 자, 그러면은 요 빨간색과 같은 해를 가지려면은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이다? 그래프에서 여기 이 부분. 어느 부분? 여기 이 부분이다. 그럼 요 굵은 파란색은 어떻다고요? x축 어디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다고?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0보다 뭐한다? 크다. 아, 결국 이러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의 모양은 x에서 뭘 뺀 거? x에서 알파 빼고 x에서 뭘 뺀 거? 이렇게 베타를 뺀 녀석이 누구보다? 0보다 뭐하더라? 이렇게 크더라. 이해가 될까요?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자,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아까 조금 전에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원리는 2차 함수와 누구와의 관계? x축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 뭘 외우냐면 이런 거. 자,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대. 뭐라고요? 만약 2차 부등식의 해가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해만 빨리 구하는 방법은 x가 누구와 누구 왜 이래? 요 x가 누구와 누구 사이다. 이렇게 알파와 얼마 이렇게 베타 사이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해요? 아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슬슬 이해가 될걸. 요 부등호의 방향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부등식을 이렇게 쓰자고요. 괜찮을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 요거 자, 이번에는 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요 x의 값의 범위가 한 번은 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혹은 x가 누구보다 이렇게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빨리 쓸 수가 있다. 왜? 우리는 원리를 아니까. 차이점 보여? 차이점 보이겠지. 누구의 방향? 요 부등호의 방향. 누구의 방향? 부등호의 방향. 이렇게 크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x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작은 근보다는 작거나 혹은 큰 근보다는 뭐하다? 큰 근보다는 더 크더라. 이렇게 답을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요 왼쪽에 주어진 녀석, 즉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해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오른쪽에서 배웠던 요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뭐 이용하는 거?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 보자고. 인정? 되겠지?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2차 부등식 풀이에 2차 함수와 x축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하나 적용을 시켜 보자고. 오케이?